합격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양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32, 제거 필로로 76페이지, 근세경제 1입니다. 토지제도죠. 여기는 과전법, 변청과정, 그리고 토지 종류가 잘 나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조선은 성리학적 경제관입니다. 검약, 절약을 중시하고요. 사치 금지하고 소비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적 경제 형태입니다. 농업 중심 경제 형태죠. 그리고 지주전호제가 발달했다. 양반이 지주, 농민이 소작. 그리고 중농억상 정책을 폈습니다. 농본주의 경제 정책이죠. 그래서 산업이 조선 후기 정도 가야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무조건 중농억상입니다. 과전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은요, 전, 그죠? 말 그대로 과는 관리 등급 18등급, 전은 땅, 수조권입니다. 법은 법이죠. 이거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근데 그 전보다 수조권의 이제 비율이 낮아지고요. 사적 소유욕이 늘어나고 지주존호제가 발달되는 게 조선 토지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럼 과전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신진사대부 경제적 기반 확보, 그리고 고려 말 대토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권문세족의 땅을 뺏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조준의 상소로 공양왕 때 실시됩니다. 신진사대부 경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를 다 뺏었는데 신진사대부한테 안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조선건국한테 공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 전시과와 다르게 경기도 지방만 한정해서 신진사대부한테 땅을 나눠주고 나머지 땅은 이제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44현 토지를 관리들에게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소유권 지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수조권 줍니다.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절대 그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가 될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조권을 줬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 과전을 지급했습니다. 전현직 관리가 수조권을 줬죠. 그래서 10분의 1, 그렇죠. 1결당 30두를 징수했습니다. 1결당 30두. 여기서 주의할 거, 이 과전법은 여러분 토지 제도인데 관리들한테 주는 땅입니다. 관리 대신에 월급 주는 거예요. 알겠죠? 세금 제도는 10분의 1, 30도 하다가 이제 공법되고 공법이 영전법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현직 관리에게 주고요. 죽거나 반역하면 반납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되겠죠. 반역하든지 아니면 죽건지. 거의 다 죽겠죠. 누구나 죽습니다. 평등한 거죠. 유일하게 세상에서 평등한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전현직 관리, 그 다음 죽거나 반역 시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습이 돼요.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신전, 수신전, 공신전은 공신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수신전, 관리 미망인, 휴량전, 관리 유가족에게는 이제 세습된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에 한정되는데 공신전, 수장전, 휴량전으로 세습되니 당연히 토지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세조 때 이제 직전법을 하죠. 직전법.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합니다. 직전법. 현직 관리한테만, 전직한테 안 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신전, 휴량전 또 폐지합니다. 현직 관리한테만 줘요. 그럼 현직 관리가 어떻게 하냐? 연금이 사라졌잖아요. 자기 죽으면 이제 와이프한테도 못 주고 자식한테 못 줍니다. 그러면 있을 때 돈을 벌어놔야죠. 돈을 있을 때 벌기 위해서 현직 관리들이 수치를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몰락하겠죠. 그래서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시작합니다. 관수관급제는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관에서 관리들에게 월급 대신 주는 겁니다. 직전법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직전법이 관수관급제로 변한 게 아니고 직전법 안에서 관수관급제가 이제 된 겁니다. 수도권 대행한 겁니다. 국가가 토지 지배력이 강화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관리들의 사유재산 확보가 더 강화됩니다. 토지를 직접 소유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농민은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양반이 지주가 되고 농민이 소작인이 되는 지주전호제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명종 때. 수도권 지급이 소멸돼요.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 있었던 이 수도권 지급이 소멸됩니다. 명종 때. 토지 소유가 이제 좀 더 강화되고요. 그 다음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주는 양반, 소작은 농민이 된 게 일반화됐고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도 더욱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과전법 변천을 봤는데 이거를 암기 팁으로 하면 과직관 X죠.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폐지. 그래서 과직관 X. 왕은 공세성명, 왕은 공세성명.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법 흐름은요. 관리 수호권이 감소됐다가 아예 수권이 사라지고요. 지배층의 사적 소유 욕구가 늘어납니다. 즉 지배층의 사적 소유가 늘어나서 농장이 더욱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 지주전호제가 발달합니다. 농민 몰락하겠죠. 국가의 토지 지배력도 강화됩니다. 다펌도 원래는 전주다펌이 있다 관다펌 그러다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전주수조 그다음 관수강급제 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펌은 여러분 토지 조사하는 걸 다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오. 그러면 과직관 X 공세서명까지 됐고요. 그다음 토지 종류 가도록 하죠. 토지 종류는 과전 전현직 관리한테 주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 공신전 공신한테 지급하는 거죠. 수신전 몸을 지킨다. 관리 미망인한테. 휴량전 불쌍한 애들한테 준다. 관리 유가족. 내수사전 내자 들어가면 내가 무조건 왕실이라고 했죠. 왕실 경비. 고려시대 때는 내장전, 조선시대 때는 내수사전. 공예전 공 들어가니까 공공 관청 경비네요. 학전 학교 성균관 사법학당 향교. 그다음 군둔전 지방군의 경비. 늠전 지방 관청 경비. 적전 왕의 친경지. 능침전 능관리 경비. 별사전 중공신한테 지급합니다. 3대까지 세습해요. 이 고려시대 별사전하고 틀립니다. 고려시대 별사전은 승려 풍수지리업자한테 주는 거고 조선시대 별사전은 중공신한테 지급한다. 오케이. 기타 창고전 궁사전 왕실 사유재산 군자전 군량미 확보하기 위해서 군자시에 소속됐다. 군전 지방 한량한테 주는 겁니다. 군인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심하셔야 돼요. 군자전 군전은 있지만 군인전 없습니다. 왜? 조선시대 군인은 세습이 아니고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군인들은 과전을 받습니다. 과전을 받아요. 군인전 받는 게 아니고요.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과전을 받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이 없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또 없는 게 외역전도 없어요. 향리한테 땅을 주지 않으니까요. 외역전도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전시과 과전법 비교하도록 하죠. 전시과는 전지 지급하고 과전법은 시지가 없습니다. 전지만 지급하고 전시과는 전국 대상 규모가 크다.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된다. 규모가 작다. 전시과는 공적 지배, 과전법은 사적 지배. 전시과는 공음전, 외역전, 군인전이 있고요. 과전법에는 외역전, 공음전, 군인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시과의 별사전과 과전법의 별사전이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토지 소유와 경영, 토지 개혁론의 변천 보면 자식 계급, 앉아있는 애들, 놀고 먹는 자가 1만 명이 된다. 이건 고구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연수이답. 이거는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그리고 노비가 지주의 작계지와 사경지. 이건 조선 16세기. 노비가 농사 짓는 게 작계지, 사경지입니다. 그다음 최소한의 토지의 영업전. 만약에 영업전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한전론. 지게 발급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한제국 광무개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32강은 별로 할 게 없네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과직관 X, 공세성명 그리고 토지 종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33 근세경제 2 수치제도와 농업기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